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황현민입니다. 이 자리에 섰던 게 작년 5월?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물론 줌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면 시간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사정, 어떤 사정으로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주신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오늘 줌으로 시청을 하시건 여기 계시건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이겠죠. 자, 오늘은 제 강의는요, 어떤 스토리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의 스토리입니다. 지난주 직장인 A씨는 아이가 아팠다고 합니다. 낮에는 잘 놀았대요.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다는데 밤새 열이 펄펄 끓어서 밤새 끙끙 앓고 잠도 못 자는 아이를 간호를 하다가 열이 도저히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아이를 들쳐업고 가는 워킹맘은 가슴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실 잔병 치레가 어렸을 때부터 심했던 엄마는 아이가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편두통에 시달렸었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았다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늘 고생을 하고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도 역시 힘들었다고 하네요. 갑상선 저하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산후풍 때문에 아직 힘들고요. 조기 폐경이 30대에 찾아온 것도 안타까운데 류마티스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오로지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편도 사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뛰어가고 밤새 아이를 간호를 했고 누구나 다 아이 엄마라면 경험했을 일인 거죠. 하지만 이 엄마는 직장에 전화를 했더니 조금 늦거나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 늦거나 아니면 오늘 결근을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전화를 드렸을 때 직장 상사는 너만 애 키워? 애 봐줄 사람 없어? 라는 차가운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약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겨라. 맡기면 선생님이 잘 봐줄 거다. 아마 아빠도 아이를 걱정하지 않았을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올 수 없고. 이 아빠 역시도 고혈압약을 벌써 5년째 먹고 있고요. 위염으로 스트레스가 많은지 매번 위염약을 달고 살고 탈모에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아서 이제 콜레스테롤 약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 가족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걱정스러워서 모든 식재료도 되도록 유기농으로 먹이려고 하고 나쁜 건 먹이지 않으려 하고 본인이 집밥을 해서라도 아이에게 정성스레 먹이고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가족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또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질병들, 이건 제가 많이 적은 것도 아니죠. 여기에 지금 이비인후과 조금 거의 정형외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즘 환절기라서 제가 그러면 비염 한번 얘기하고 가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들과 스피치 시간에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비염, 코 속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죠. 요즘 하루에 한 1,800명 정도가 진단을 받는다고 하고요. 1년에 약 800만 명 정도가 비염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의료비도 대단히 엄청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코 속의 염증,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속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의사는 비염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죠. 사실 어떤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같은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코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코 속은 그걸 방어하고자 열을 내겠죠. 아무래도 바이러스는 열에 민감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열에 약하니까요. 우리는 아까 제가 제목에 잠깐 적어드렸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좋은 면역력이라는 선물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부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거나 내부에서 안 좋은 것들이 생성됐을 때 그걸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시스템이 몸 전체에 가동되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해 재채기도 그렇고요.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면역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뭐 두피부터 발끝까지 뭐 콩팥까지 모든 거에 면역 시스템이 다 가동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이렇게 비염이라는 거에 많은 환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염은 뭐요? 아토피랑 또 뭐죠? 그 많이 시달리는 거 난치성 질환으로 알고 계신 아토피와 같이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비염은요, 열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죠. 자, 요즘같이 외부가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저렇게 열과 만나면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코 속은 혈관 확장을 하면서 그 염증을 더 악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결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유리컵에 여름에 찬 얼음물을 담겼을 때 결로가 생기는 것처럼 바로 그게 콧물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콧물이 발생돼서 차 있으면 염증이 더 악화가 되고 코막힘도 더 심해지겠죠. 자, 이거 이유가요, 열을 다스려 소화기관이 문제라고 해요.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된 건데요. 자,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위는 갈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위산을 분비합니다. 위산을 분비했는데요, 과잉된 위산이 발생됐을 때 장은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도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산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소화액이 더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소화액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화되지 못한 위산이 그대로 장내에 투입이 되면서 가스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스는 위로 올라가서 열을 내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열이 아래로 내려가서 손끝 발끝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몸은 모두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가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열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는 열이나 근데 밖에는 찬 공기가 유입돼요. 그러면 결로와 염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겠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비염은 소화기관부터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의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으로 혹시 아이들이 고생하거나 또는 본인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 소화기관이 문제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과식을 하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제가 그 간 가족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면역력의 차이죠. 그 아이는 먹거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엄마는 노력을 했지만 아빠나 아이나 엄마 또는 모든 그런 질병들에 시달리는 것들이, 사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영양은 음식에서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들이 사실 뭐 영양제 섭취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러면 제가 이게 뭐냐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음식 피라미드를 처음 한 게 1998년도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08년에 개정을 해서 새로 발표한 거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먹어라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권장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또 그림과 같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조금 저는 누구의 강의를, 어떤 의사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걸 좀 풀어드리면, 밑에 있는 매일 운동과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뭐 요즘 많이들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있으니까 생활화됐죠. 그리고 잡곡류, 매일 잡곡의 빵이나 통밀의 빵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뭐 위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잡곡이 힘든 분이 아니라면 매일 그렇게 잡곡의 빵을 먹는 게 좋고요. 건강에 좋은 지방, 기름, 뭐 올리브유, 카놀라유래, 호호바 오일 뭐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보통 요리를 할 때는 식용유보다는 카놀라유를 쓰시고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훨씬 더 좋다고 하죠. 그리고 채소과일. 사실 이 채소과일이 함정이 많아요. 나 채소 맨날 먹어, 김치 맨날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의 과일로 여자 어른이 한 4접시,
그리고 남자가 한 5접시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얼굴만한 접시로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요, 흰색 채소를 많이 먹긴 해요. 배추, 마늘, 양파, 이렇게 흰색 채소는 많이 먹는데 푸른색 채소도 좀 먹죠. 배추, 부추 이렇게 해서 많이 먹는데 대부분 알록달록 색깔의 과일은 잘 안 먹는다고 하네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들이,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제철의 과일을 신선하게 알록달록한 걸로 껍질까지 깨끗이 농약 없이 씻어서 씨까지 갈아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칸에 보시면 생선 달걀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닭고기는 껍질을 되도록 벗긴 닭으로 탁구공만한 거 한 2개 반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달걀도 좀 신선한 달걀로 먹어주셔야 되고, 생선도요, 중금속에 전혀 오염이 안 된 신선하고 물 좋은 생선으로 매일매일 섭취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2숟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두부, 콩류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해 줘야 하고, 그리고 저지방 요거트나 우유 이렇게 해서 유제품까지도 섭취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섭취하시는 분을 그 의사분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 혹시 있을까요? 자, 근데 아쉽게도 정말 의사 말대로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현대의 음식이 내가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갖추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성 재배를 하고 화학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 그 예전의 사과 하나가 지금의 사과의 거의 26개? 자, 그러면 예전에 시금치 한 단만큼의 철분을 제가 가져오려면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살이 찌겠죠. 아주 건강한 돼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조금 의외였던 건, 여기서 알코올은 적당히라고 쓰여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산화 성분, 그냥 한두 잔 먹었을 때, 하지만 유방에 멍울이 있거나 유방암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한 모금의 잔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제일 크게. 다른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기 보시면 매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먹어라 라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방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정말 다 분포되진 않았지만 저는 요즘 보면 좀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도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데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주인공이 아니었던 매니저나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주인공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급변하는 시대고, 곧 있으면 저는 감히 예상하지만 그냥 이 종합 비타민은 정말 거의 다 아마 누구나 다 먹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 인체는 결론적으로는 세포로 뭉쳐져 있습니다.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가 각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인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몇백억 개는 간일 거고, 그 중에 몇백억 개는 심장일 거고, 이렇게 모든 조직의 저 기초로 들어가면 핵심은 바로 세포인데요. 자, 진정한 건강은요, 모든 세포와 인체 시스템에 최적화된 잠재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인체 사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 위산을 분비해서 갈아서 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뿌려주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가서 혈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전달을 해서 모세혈관이 필요한 세포에게 전달을 하겠죠. 세포는 각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영양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냅니다. 이때 발생되는 게 바로 활성산소. 가끔 어떤 분들은 활성산소 좋은 거죠? 저처럼 활발한 산소가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좀 뭔가 이미지가 좋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정상세포를 7만 번 이상 공격한다는 활성산소로부터 내 세포만 잘 지켜도 우리는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우리에게
우리 세포로부터 꼭 지켜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좋은 기름을 넣는다면 배기가스가 덜 나오겠죠. 그리고 기름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면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나 이런 걸 먹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세포의 힘과 잠재력, 건강을 왕성하게 하는 힘. 자, 어떤 분들은요, 근육이 막 불끈불끈하고 막 등치가 이래요. 그런다고 면역력이 되게 좋고 건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제 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은 세포가 가진 힘이에요.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정말 그런 상태라고 정말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모습을 가진 잠재력. 그래서 세포 간의 의사소통 많이 들어보셨나요? 유산화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세포는 지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세포 간의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질 좋은 영양이 들어왔을 때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몇십 배의 항산화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보호하고 영양을 찾고 복구, 재생까지 하죠. 하지만 어떤 기관에 임무를 수행하고 보통 다 기관마다 이 세포의 수명이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적혈구 120일을 살다가 죽는다고 하죠. 그 세포는. 근데 이제 120일을 살았어. 임무 완수 했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사멸을 하고 그 다음 세포가 그 업무를 맡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세포가 변이가 되고 자꾸 이제 변형이 되면 그게 바로 암세포인 거죠. 그러니까 세포끼리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거에는 우리가 물론 굉장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 세포는 똑똑하지만 적절하고 질 좋은 영양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기능이 어렵거나 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가족의 어찌 보면 사실 죽는 건 아니지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산화는요, 가장 유명한 기술력인 인셀리전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유산화만의 특허예요. 인셀리전스 기술은요, 물론 영양제 많고 누구나 어느 특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셀리전스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적절하고 질 좋은 영양이 들어갔을 때 세포가 엄청난 힘과 복구 능력과 재생을 한다는 그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요, 우리가 영양을 넣어줬을 때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리더님 한 분이 지금 발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영양이 들어갔을 때 가장 급한 곳부터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주 똑똑하죠. 근데 그런 영양이 아까처럼 26개의 사과나 19단의 시금치를 먹지 못해서 내가 하루에 필요한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한다면 이 세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세포를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겠죠. 자, 우리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골고루 모든 영양이 과학적으로 배합되어 우리 세포 안에 골고루 잘 전달돼야 하는데 말하자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영양도 좋아야겠지만 소화 흡수도 잘 돼야겠고요. 심장에서 동맥이라는 길을 따라서 보낸 영양이 다시 제 역할을 다 하고 정맥이라는 길을 통해서 찌꺼기를 보내면 그 심장은 폐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질 좋은 영양과 산소가 혈액이라는 길을 통해서 모세혈관이랑 골목길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줘야겠죠. 사실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리더님의 남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건강이 안 좋을 때 저를 만났었는데 형부, 세포가 파업했어요. 합의 보시죠. 합의 보시죠. 좀 영양 좀 던져주시고요. 질 좋게 좋은 거 좀 먹여주셔서 얼른 합의 보시면 원활히 돌아갈 겁니다. 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단번에 이해하시던데요. 딱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는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나라랑도 비슷하죠. 저 나쁜 거로부터 막아야 되고 좋은 건 우리는 지켜야 되고요. 국민들이 모여서 뭐 우리는 팀을 이뤘지만 나중에 나라를 이루니까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이거 왜 다시 꺼내왔냐면요. 제가 이거 한 4년 전에 김미영 리더님의 조언을 들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오크통. 이 오크통만 1시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었는데 이거를 얼마 전에 심 소장님, 그 영양학 박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영양의 밸런스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다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가득 찼을 때가 우리 세포가 최적의 힘을 발휘하는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게 많고 넘쳐도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그만큼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영양학 박사인 나도 서울대 하버드대 그 어떤 박사도 개개인에게 얼마큼의 영양분이 필요하고 어떤 영양분이 하나가 부족한지 맞출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를 쫓아가면서 먹는 걸 다 적어서 영양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개인마다 흡수, 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음식 피라미드를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드신다 해도 그 음식이 원하는 만큼의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고요. 그 이상을 우리가 먹는다 해도 균형과 밸런스는 가끔 저희 친정엄마가 누가 이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게 당뇨에 그렇게 좋대.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아침에 사과를 먹었어. 근데 당뇨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건강은 그래요. 건강은요, 시끄럽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비인후과 가주세요, 정형외과 가주세요, 피부과 가주세요라고 내 몸이 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끄럽고 막 그런 소리가 나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의 아이들은 혹시 제가 뭐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째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 하면 그게 꾹 참는 게 아니고 미련 곰탱이처럼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아파요. 아이들 아픈데 병원 안 가는 엄마 없잖아요. 안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되레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땐 아팠죠. 유산을 만나기 전에는 맨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소아과 가서 항생제 먹이고 출근하는 게 저의 일이었는데 어느새부터 지금 한 3년째 엄마 친구들은 후딱하면 결석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대. 유산화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포의 잠재력을 갖고 적절한 영양을 넣어줘서 밸런스 있고 과학으로 다스려줬던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개개인이 못해요. 그쵸? 우리가 다 일일이 계산해서 그거 하기 힘듭니다. 자, 균형 잡힌 영양 성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활력 있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한다고 하죠. 자, 피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피부도 우리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피부 자체도 사실 면역 시스템의 한 종류죠. 외부로부터 바로 면역을 하니까요. 그리고 항산화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 나쁜 걸로부터 좀 지켜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뼈 건강도 중요하겠고요. 면역력도 나왔네요. 그리고 혈액 건강. 자, 그 혈액이 질이 좋고 깨끗하고 도로가 튼튼해야 사실 면역력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좀 추워지는 계절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혈구 세포가 120일 정도 산다고 하니까요.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 그 3개월 전부터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지 겨울을 잘 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눈 건강. 사실 눈 건강이요.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끝, 손끝, 발끝, 머리끝 뭐 이런 것처럼
꽤 신경을 썼는데 자꾸 손발이 저리신다거나 손끝이 갈라지신다는 분들은 사실 영양이 좀 어찌 보면 거기까지 도달을 못한 거거나 아니면 순환이 안 된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뭔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영양분 전달이 어렵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여서 눈 건강을 신경 쓰려면 도로도 깨끗해야겠지만 영양소를 많이 넣어서 저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밸런스, 균형 잡힌 종합 비타민이에요. 헬스팩이죠. 헬스팩 같은 경우는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산화가요, 아주 과학적으로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질 좋은 음식들에 좋은 영양분과 엑기스만을 뽑아서 6알로 압축시켜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1알, 2알로 가능해요 라는 곳은 합성이에요. 의심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세계에서 1위로 인정받는 그런 과학기관에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아마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시그널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셀리전스라는 특허 기술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아침 한 포, 저녁 한 포로 우리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고요. 사실 어쨌든 조직이고 세포가 재생되고 그것도 단백질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하루에 손바닥만큼의 고기를 꼭 드셔야 돼요 라고 양만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1차적인 거 말고 2차적인 것까지 질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 흡수율, 뭐 개인마다 소화되는 능력과 알러지 반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저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섞어서 드시기를 저는 항상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을 재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까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거 뭘까요? 활발한 산소 아니고 우리 몸을 해를 끼치는 산소. 자꾸 건강한 세포에 좋은 걸 뺏어오려는 산소.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막 분열을 하고 변형해서 암세포로 만들어진다는 거 지켜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 성분.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함께 같이 들어있고요. 뇌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유일합니다. 포도씨 추출물이요. 자, 중성지방을 조절할 때는 오메가3만한 게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제가 그럼 저 뭐 먹어야 돼요? 헬스팩 하나만 먹어도 돼요? 라는 분들에게 헬스팩과 오메가3, 헬스팩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이 오메가3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그리고 눈 건조하신다는 분들, 물론 뭐 비전엑스도 좋지만 사실 왜 우리 수분 로션만 계속 발라도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기름기 있는 걸 좀 발라줘야지 촉촉하니까요. 그리고 혈관을 좀 깨끗하게 염증 없이 유지하려면 오메가3 누구나 아이들도 다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뭐 더 이상 프로바이오틱 말할 건 없는데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유산화가 왜 좋은지를 설명할 때 뭐 크리스찬 한센사 뭐 50대 50 뭐 이런 균주 퀄리티 막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식용유가 좋으세요? 올리브 오일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더 비싸죠. 근데 항산화 성분이나 이런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라고 비교를 해드리면 그냥 단번에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아직 그 세일즈를 하는 게 본성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요렇게 팔면 잘 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 탑 리더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알로엔지예요. 정말 아까 제가 비염도 사실 원인이, 물론 염증을 치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 현대의학이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그 증상을 수치를 내리는 거에 급급했다면 요즘은 예방의학으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인을 치유하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해결이 돼서 내가 먹은 음식이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유익한 성분들이 내 혈관을 따라서 몸 전체에 뿌려지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세포에 전달이 된다면 그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하이버즈 플러스인데요. 콜레스테롤, 아까 그 남편분이 마지막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당신은 하나밖에 먹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버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른 게 더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는 사람끼리 한번 웃어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원활한 배변 활동. 저는 하루에 그 24g의 식이섬유를 먹을 자신이 없어요. 야채를 채소를 5접시, 그리고 양배추 1통 정도의 양을 먹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2스푼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요, 사실 코로나라서 배달 음식 많이 먹죠? 뭐 밀키트 많이 먹죠? 인스턴트 음식은 요즘 뭐 거의 생활화돼서 아이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아. 2번까지는 괜찮아.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은 아니어도 3개월에 뭐 리셋을 딱딱 하셔도 좋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소는 많이 들어있는 뉴트리밀로 한 끼 정도 관리하시면 뭐 사실 모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신진대사,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포의 영양이었고 신진대사예요. 내가 원활히 순환되고 원활히 공급되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에너지를 찾는 것, 그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급하게 PPT를 넣었는데요. 그냥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옆집 언니가 좋다는 거가 아니고, 물론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좋은 걸 경험했지만, 외부의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좀 이따 강의하실 분처럼 되게 멋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제가 약간 싼티가 날 수 있어도.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아, 너희들 종합 비타민 영양제 꼭 섭취해야 해.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저명한 박사님께 비교를 의뢰했어. 그러니 아무거나 먹어서 되려 질병을 갖지 말고 정말 이 비교 가이드를 보면서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질 좋은 비타민으로 먹어라 해서 만든 비교 가이드 잡지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20년 동안 유산화가 1위를 했네요. 이 기관은 유산화가 의뢰한 기관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만큼 아주 까다로운 항목과 16가지 잠재 독성까지 함유되어 개정이 될 때마다 매번 항목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유산화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플래티늄 플러스를 취득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못 믿겠으면 찾아봐죠. 자, 이렇게 해서 유산화가 자랑스러운 계속 1위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유산화 제품인데 유산화의 그 슬로건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요. 전 어디 가도 우리 가족 건강한 가족이다 라는 자부심이 이제는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유산화와 함께 고통받고 불편한 삶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